주유소의 눈물, 이 소리 듣고 어리둥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민국 주유소가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가 1만 개 좀 넘거든요. 근데 2017년에는 1만 2,007개였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1,000개가 넘는 주유소가 사라진 거예요. 주유소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인구가 적은 지역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사람과 자동차가 버글버글한 대도심의 주유소 감소율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감소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래요. 2040년까지 주유소 74%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럼 전국에 주유소가 3,000개 정도 남는 건데, 아니 그럼 올해 뽑은 내 휘발유차는 강제로 10년만 타는 건가? 자동차 주유는 어디서 하지? 싶으시죠? 석유가 20세기를 주도했던 산업 중 하나잖아요.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현대사회의 상징처럼 여겨졌고요. 그런데 이런 주유소가 사라진다니 왜 그런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수익성 때문이에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옛날엔 주유소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이었어요. 주유소 운영한다고 하면 동네 부자 소리 들었었죠. 왜 영화도 있었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 주인공 패거리들이 2번이나 주유소를 털러와 박 사장의 현금을 다발로 챙겼던 영화요. 근데 그 영화도 벌써 25년이나 지났고요. 주유소는 2010년 전국 13,004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만 못하단 소리죠. 한 달에 200만원 겨우 번다는 곡소리가 나오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도로변 노른자 땅에 큰돈 들여 만들었는데 최저 월급이라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의 지식 343은 시대의 변화에 직면한 주유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유소의 수익성이 나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알뜰 주유소의 등장이 꼽혀요. 2011년 정부가 석유 제품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알뜰 주유소는 이름처럼 알뜰합니다.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당 기본 30에서 40원가량, 심하면 몇백 원이나 저렴하니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영등포구 주유소를 검색하면 리터당 휘발유가 2,295원 하는 곳이 나오죠. 하지만 불과 4.5km 떨어진 알뜰 주유소는 리터당 1,635원이에요. 무려 660원 차이인데 이건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 진양철 회장이라도 알뜰 주유소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전국 주유소가 1만 개가 넘고 알뜰 주유소는 1,300개가량이니까 이게 주유소 폐업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유가 시대를 살다 보면 악착같이 알뜰 주유소 찾아 산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뜰 주유소 하나 생기면 반경 2km 이내 주유소 폐업 위험률이 약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폐업까진 아니더라도 매출은 떨어지는 거니 위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영업이익률 1% 미만인 주유소는 63%이고요. 2% 미만은 87%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알뜰 주유소랑 일반 주유소는 왜 이렇게나 가격 차이가 날까요? 이건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알뜰 주유소는 애초에 대형 정유사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라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정유사로부터 싼 가격으로 기름을 사서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정산 방식의 차이도 있죠. 일반 주유소는 정유사와 거래할 때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선금을 내고 일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아요. 나중에 정유사가 알아서 적절하게 정산을 하는 사후 정산 방식인 거죠. 정확한 가격을 모르니 판매가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정유사와의 가격 협상 여지도 좁습니다. 출발선부터가 불공평하니 일반 주유소의 불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알뜰 주유소로 싸게 주유하는 건 너무 좋은데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이해가 가긴 해요. 수익성 악화의 또 다른 이유는 요즘 대세인 친환경도 한몫해요. 이제 길거리에 전기차들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유소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 거죠.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이 대표적이고요.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미국도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요. 심지어 노르웨이는 신차의 90%가 전기차일 만큼 내연기관차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라고 해요.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런 추세에 역행할 리 없겠죠. 2024년 신차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휘발유 차량은 12%, 경유 차량은 53%나 감소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27%로 늘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점차 전기차로 그라데이션 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주유소 감소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알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에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러니 제조업이나 건설업도 불황이겠죠. 자연히 공사 현장 드나드는 화물차, 유동량 수요도 심하게 감소한 거예요. 건설업은 작년 5월 이후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 탓인지 주유소에서도 경유를 쓰는 큰 화물차들의 이용이 줄었다고 해요. 휘발유와 경유 매출 비율은 평균적으로 3대7 정도인데 4대6이나 5대5까지 비중이 줄어들었죠. 제조업이나 건설업까지 가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음식업, 배달업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화물차가 줄어든 것도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요. 당장 서울 화물차 등록 추이를 보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1만 대 전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화물차가 사라진다, 화물차 상대하는 주유소 이익도 나빠진다, 요런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화물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쓸 돈이 없으니까 차를 안 사고 잘 안 타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2024년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나쁘고 가계부채도 높으니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 당연하고, 특히 사치품에 속하는 신차 구입? 너 뭐 돼?
재벌이야? 싶은 거죠. 여기에 국가적 이슈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출생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차량 주행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특히 20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빠르게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저런 이유를 종합해보니 주유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피하지 못할 거대한 시대의 흐름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시대의 흐름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두면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도기를 맞은 주유소가 여러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먼저 깔끔하게 퇴장하지 못하고 흔적을 지저분하게 남기는 일명 좀비 주유소가 되는 경우에요.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휴업으로 남는 건데요. 왜 휴업하냐면 주유소는 폐업하는데도 거액의 돈이 들거든요. 아니, 돈을 못 벌어서 폐업하는 건데 그마저도 돈이 들어간다고? 네, 토지 정화 비용과 시설 철거비 등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해요. 이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을 택하는 거죠. 폐업하고 싶어? 그럼 돈 내고 가야 해 하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폐업 주유소보다 휴업 주유소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휴업 또는 폐업한 주유소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골목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으면 그 다음 사람도 마음 편하게 쓰레기를 버리게 되잖아요. 방치된 주유소에 누군가 생활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러다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거죠. 으슥한 외곽에 위치한 경우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거나 심지어 범죄 현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요. 2017년 있었던 경남 창원 골프장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여성 피해자를 납치해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살해했던 무시무시한 일도 있었으니까요. 또 환경적으로도 휴폐업 주유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치된 주유소 시설물들이 부식되고 기름 저장고도 노후화되면서 토양 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장고에 남은 기름이 폭발할 위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 휴폐업 주유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철거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전 국민이 지금 당장 전기차 뽑았다 하지 않는 한 주유소 감소는 기존 차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주유소가 적은 지방은 주유소 하나 휴폐업할 때마다 입는 타격이 대도시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도 홍천군엔 주유소가 47개인데요. 홍천군 면적이 1820제곱킬로미터니까 100제곱킬로미터당 2.6개의 주유소가 있다는 거죠. 반면 서울은 주유소가 425개나 있으니 100제곱킬로미터당 70개의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강남, 송파, 강동구 합해서 주유소가 3개도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상황이 이러니 주유소 감소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만 파는 곳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빵을 좋아하는 빵 러버들의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예전엔 주유소 사무실이었던 공간에 소금빵 맛집 카페가 들어서면서 주유도 하고 빵지 순례도 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나 커피 전문점을 입점시키는 주유소들도 있죠. 강원도 양양의 한 주유소는 루프탑에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고 나서 서퍼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해요. 주유소 루프탑에서 바다를 전망하며 커피를 즐기는 거죠. 주유소에 편의점이 입점한 곳은 많으니까 음식 파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놀라실걸요. 굴착기를 파는 주유소도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는 2023년부터 계열사에서 만든 미니 굴착기를 직영주유소 유유공간에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상담부터 주문까지 가능해서 제법 진지한 문의가 온다고 해요. 현대 오일뱅크의 주유소 공간 활용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넥슨, 피치스와 협업해 카트라이더 게임을 테마로 한 국내 최초 게임 테마 주유소를 용산구 한남동에 열었는가 하면 차고형 프리미엄 셀프 세차장을 주유소에 오픈했고요. 캠핑카 이동량이 많은 지역 주유소엔 덤프 스테이션을 설치해 캠핑카 오폐수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개인 짐을 보관하는 셀프 스토리지를 운영하거나 실시간 주차 공유 사업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유사 중 가장 많은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주유소 변화에 정말 진심이 아닌가 싶네요. 주유소의 넓은 부지를 활용해 거대한 물류센터를 만든 곳도 있는데요. GS 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주유소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23년 11월부터 서초구 내곡 주유소에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물품의 입고, 보관, 출고까지 무인 자동화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설치된 6대의 로봇이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으로 처리하고요.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해 드론 배송 실증까지 성공하면서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란 타이틀에 어울리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유소가 쿠팡 로켓 배송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이케아 가구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픽업하는 모습도 일상의 풍경이 되는 중이에요. 이쯤 되면 주유소, 이제 무조건 다른 공간으로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싶으실 텐데요.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주유소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석유 충전도 하고 전기차 충전도 하고 아예 태양광 설비로 직접 전기를 발전해 충전하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데요. 주유소계의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인 거죠. 이미 서울 금천구에는 국내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탈바꿈
가꾸만 SK 박미 주유소가 있고요. 여기선 연료전지 300kW, 태양광 20kW 규모의 설비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은 막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사실 주유소의 변신을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와 정책 보완이 필요해요. 물론 예전에 비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주유소 관련 규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태거든요. 규제를 개선하면 옥내 주유소나 더 작은 주유소를 개소해 토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황금싸라기 같은 도심에서 턱없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주유소 대신 더 작은 주유소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죽지도 못하는 좀비 주유소들에 대한 폐업 비용 지원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옆나라 일본은 재무 상황이 어려운 주유소의 토지 정화 비용 등 1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과거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업계에선 알뜰 주유소 인센티브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 하루빨리 영세 주유소 폐업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실정이에요. 폐업 지원 대책 외에도 어떻게 유휴 공간을 활용할지 전략을 잘 짜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지방에선 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주유소를 게스트하우스 등 숙소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주유소에 역사가 있다면 상업시설이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때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서울역 인근에서 약 50년간 영업했던 GS칼텍스의 역전 주유소가 대표적인데요. 이 주유소는 폐업 뒤 부지에 13층 규모의 상업용 복합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기차, 수소차 충전은 물론 식당가 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충전 공간으로 변화시킬 거래요. 이미 1층엔 BMW 차징 허브 라운지가 자리잡아 커피와 케이크를 즐기며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주유소의 역사성을 또 다른 형식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죠. 오랜 시간 홍대의 랜드마크였던 청기화 주유소 부지에 들어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호텔 L7 홍대의 사례도 있어요. 라운지 이름도 기존 주유소 이름을 활용해 블루루프로 지었대요. 더 이상 주유소는 아니지만 그 역사성을 잇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주유소도 시대의 변화에 직면한 지 오래인데요. 모든 건 변하고 또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주유소의 각양각색 생존 전략을 응원해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유소의 변신은 뭔가요? 혹시 주유소에서 얻길 바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고 기깔나게 변신한 주유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